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루이스 구조식, 분자의 구조를 그리는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할 텐데요. 자, 저번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고급 화학을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투표를 한 걸 보니까는 화학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화학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좀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초 내용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루이스 전자 점식부터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 무엇을 전자를 이제 그릴 건데, 원자의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라는 건 뭐야?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인 거죠. 그래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의 원자과 전자를 원소 기호 주변에 뭘로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점으로 표현함으로써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화학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이온 결합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은 공유 결합 물질을 위주로 다룰 거잖아요. 분자를 다루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공유 결합 물질, 즉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루이스 전자 점식 그리고 루이스 구조식을 쓸 거고요. 이러한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서로의 전자 쌍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금속 원소들만 보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원소 주기율표가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 와중에,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또 알아야 되죠. 브로민과 아이오딘까지. 자,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친구들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렇다면 나눈다면 우리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나누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속이잖아, 그치? 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공유 결합 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을게요. 필기 이 부분 하세요. 자, 1번 예외. 얘는 어떤 예외가 있냐면, 먼저 얘는 금속이지만 뭐가 가능해? 그치, 공유 결합이 가능해. 베릴륨 같은 경우는 금속이지만 공유 결합이 가능한 원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외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자가 원래는 8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4개만 있어도 충분히 안정할 수 있다. 전자가 4개라는 건 결합선이 2개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예외 2가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이 친구도 예외가 하나 있는데, 자, 얘로 살짝 빼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예외가 있는 친구야. 자, 어떤 예외가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 옥텟 규칙을 얘도 만족하지 않아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자가 몇 개? 6개 있으면 안정할 수 있다라는 거. 결합선 몇 개입니까? 6개니까 반으로 나누면 3번 결합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예외적인 친구들을 조금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원소들의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 원자의 주변에 원자과 전자를 원소 기호에 점으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자과 전자를 표시해 보면은 얘는 이렇게 하나 표시하면 되겠지, 그지?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자, 리튬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자, 베릴륨은
얘는 원자과 전자 2족이니까 2개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자, 붕소 같은 경우는 13족이야. 그럼 3개지, 3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14족인 탄소는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5개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표시하면 사실은 우리 안 돼요. 자, 왜냐면 네 방향으로 찍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로 찍고 더 이상 들어갈 새가 없어서 전자를 이렇게 한 방향의 쌍을 이뤄줍니다. 자, 도대체 왜 네 방향으로 찍을까? 라는 걸로 여러분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방향인 이유.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좀 이따가 이제 결합 이론을 할 때 혼성, 오비탈 이론을 통해서 왜 네 방향으로 찍는지 아마 그때 가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배울 거지만 네 방향으로 찍는 특별한 이유는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네 방향으로 찍는다는 거고, 네 방향으로 찍었을 때 더 이상 홀전자로 존재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게 찍는다라는 거. 그럼 산소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네 방향 찍고 어쩔 수 없이 2개는 이렇게 16족이니까 6개니까 2개는 이렇게 쌍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자, 플로리는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런 식으로 총 3개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원소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통해서 과연 결합선은 몇 개를 형성할 수 있을지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족에 따라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자, 여기 3족부터 12족은 안 쓰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빼버리죠, 그죠? 그래서 13족부터 시작한다는 거. 자, 각각의 루이스 전자점식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는 우리 지금 공유결합 형성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수소, 그리고 여기 베릴륨. 자, 2주기만 그려볼게요. 붕소, 그리고 탄소는 네 방향, 질소는 이렇게, 산소도 이런 식으로, 플루오린 7.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다. 자, 즉 원자과 전자수는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인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결합이 가능한 결합선의 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합선의 수 어떻게 돼? 자, 수소는 한 번 결합할 수 있지. 한 번 결합해서 자,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겠죠. 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주변에 전자가 4개만 있어도 안정하다고 했어. 즉 주변의 어떤 원소들과 이렇게 2번 결합선을 그릴 수가 있겠다. 자, 붕소 같은 경우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예외적으로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된다고 했지. 총 3번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얘부터 이제 탄소부터는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4번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질소는 5번인가요? 아니죠, 그죠?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여기는 쌍을 이뤘으니까 하나, 둘, 셋, 총 3개의 결합 가능. 산소 같은 경우는 한 번, 2번. 2번 가능, 플루오린은 이런 식으로 한 번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원자과 전자수가 바로 공유 결합할 수 있는 결합선의 수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원에서는 여기 있는 애들 있지? 이렇게 존재하는 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들. 요 5개의 원소들이 일반적으로 화학 원 교육 과정에서는 중심 원자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원자들이야. 그래갖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2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고급 화학에서는 이제 중심 원자가 2주기가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고급 화학에서는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 원소가 3주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여기 화학원에서는 2주기 원소들이 대부분 중심 원자로 그려졌었는데 고급 화학에서는 3주기까지 확장된다라는 걸 반드시 아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염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중심 원자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이제 확장된 옥텟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옥텟보다 더 많이 채워줘도 가능하는구나 라는 것도 좀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또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또 개념은 이제 우리가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렸어. 자, 얘 그렸으면 이제 얘를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수소기체 만들었어. 그럼 얘는 이제 루이스 구조식으로 선으로 이렇게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여기서 전자는 지금 현재 요 가운데에 몇 개 있어. 전자가 2개 있지? 이 전자 2개가 바로 결합선 몇 개를 의미한다? 한 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요런 기본적인 규칙들을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얘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분자성 물질들, 고무결합 물질들을 루이스 구조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나타내기 전에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그리는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화학원까지는 어디까지만 했냐면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우는 부분입니다. 다시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 여기 5번까지가 화학원에서는 충분히 모든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과정을 조금 보시면은 일단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과 전자수를 더한대. 왜냐면 그 더한 값이 바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각 중심 원자 주위에 중심 원자를 결정해야 돼. 중심 원자 결정은 누가 하냐면 공유 결합 수를 많이 그릴 수 있는 원소를 중심 원자를 일반적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주변 원자를 대칭적으로 배열한 다음에 각각을 단일 결합으로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변 원자부터 옥텟을 만족시키도록 전자를 배치를 하고요. 남은 전자로 중심 원자의 옥텟을 만족시킨 다음에 전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변 원자의 비공유 전자 쌍으로 다중 결합을 형성을 시켜요. 자, 지금 내가 말로 해봤자 어차피 이거 그려보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지금 잘 모르는 친구는 지금부터라도 이 규칙에 맞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HCn입니다. 자, 좀 얇게 하고 HCN. 자, 요거 한번 그려보자. 일단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하는 방법은 사실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일반화학에서의 정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나머지 뒷부분에 확장된 옥텟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몇 가지 어려운 화합물들도 여러분들이 화학식만 보고도 충분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물론 화학원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이 방법이 느릴 수 있지만 다른 이제 고급 화학에서 배우는 어려운 화합물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방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HCn부터 한번.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화학원에 배웠던 거 연습. 자, HCn에 모든 원자과 전자수를 다 더해보자. 자, 그러면은 얘 수소는 1개, 탄소는 4개 있지? 질소는 5개 있어. 그러면은 하나, 4개, 5개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지? 다 더하면 몇이야? 10개 있다, 10개. 자, 10개 중에서 지금 10개라는 건 2로 나눠주면 결합선의 수가 몇 개라는 거야? 5개를 일단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결합선을.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중심 원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중심 원자는 누구야? 자, 얘
수소는 한 번 결합할 수 있지. 자, 탄소는요 4번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질소는 3번 결합할 수 있어. 위에서 이미 했어, 그지? 결합선에서는 여기 4번, 3번, 1번이라고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 원자는 결합선 수가 많은 원소가 차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심 원자는 탄소가 되겠죠.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고 중심 원자 주변에 주변 원자를 배치를 한 다음에 모두 다 뭘로 연결해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해라. 그럼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했죠. 어떻게 말했어? 그치, 결합선 한 개라고 하는 것은 전자 2개를 의미한다고 했지? 그럼 나는 지금 원래 쓸 수 있는 전자가 10개 있어. 10개 있는데 지금 몇 개를 쓴 거야? 4개를 쓴 거지? 또는 결합선을 2개를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뭘로 쓰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세요. 아무튼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전자는 총 6개 남는 거고 내가 쓸 수 있는 결합수는 3개가 남는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주변 원자부터 옥텟을 만족시켜라. 자, 근데 이거 누구냐? 수소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 이미 헬륨의 전자 배치 만족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누구를 만족시키면 돼? 질소를 만족시키면 되죠. 그럼 질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총 6개의 전자를 쓰면은 이렇게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전자 다 썼어. 심지어 내가 쓸 수 있는 결합수 다 쓴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중심 원자가 만족을 안 하잖아. 그러니 주변에서 뭐 해라? 이렇게 끌어와라. 이렇게 끌어와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을 끌어와야 총 탄소 주변에 전자가 8개가 되는 거지. 따라서 HCn이라는 분자는 HCN 이렇게 3중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분자 구조가 올바른 분자 구조다 라고 여러분들 아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할만한가요? 자, 몇 개 더 해볼게요. 한번 CH2O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바로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원자과 전자수를 전부 다 세봐. 그러면은 자, 탄소는 몇 개야? 그치, 탄소 같은 경우는 4개. 자, 수소는 1개인데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네. 자, 산소는 6개 있죠, 그죠? 따라서 전부 다 더해보면 4개 더하기 2개 더하기 6개 있는 거니까 12개 있겠다, 그지? 자, 그 와중에 중심 원자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탄소는 총 몇 개 그릴 수 있어? 4개 그릴 수 있고, 수소는 1개, 산소는 2개. 결합선의 개수가 제일 많은 거 탄소다, 그지? 그럼 탄소를 중심 원자로 선택을 한 다음에 주변에 뭘 그려? 주변 원자를 대칭적으로 대충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해라. 자, 그럼 단일 결합 연결했으면 총 몇 개의 전자를 쓴 거니? 1개 결합당 2개씩 쓴 거니까 2, 3은 6, 6개의 전자를 썼네요. 자, 그럼 총 내가 쓸 수 있는 전자 6개 남았다. 그럼 6개 남은 걸로 주변 원자부터 옥텟 만족시키려고 봤더니 수소는 이미 만족이 되어 있으니 상관이 없고 산소를 만족시키려고 했더니 총 몇 개 썼니? 6개 썼네요. 나 이제 전자 없어. 근데 아직 탄소가 만족 못했으니까 산소한테 주변 원자한테 끌어와 달라고 해야겠지? 끌어와서 이제 완벽하게 결합을 시켜보면 이중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자, 요런 형태를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CH2O라는 물질은 바로 이러한 루이스 구조식을 갖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 나중에 이제 저거 뭐라고 하지? VS-EPR 이제 전자쌍 반발 원리를 그리면은 중심 원자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반발에 의해서 이 분자의 구조가 결정된다는 원리잖아, VS-EPR이. 그래서 요걸 VS-EPR의 형태로 그리면은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지금 나타나 있는 배향, 그러니까 전자쌍이 뻗어 있는 형태의 수가 지금 3개잖아. 그럼 얘네들이 가장 멀리 존재하려면은 그렇지, 이렇게 평면 삼각형의 형태로 약 12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VS-EPR도 좀 이따가 해볼 거라는 거, 이런 구조를 띌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가요? 할만하죠, 그죠? 그러면은 2개만 더 해봅시다. N2H4. 자, 요거 일시정지 하고선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했다 치고서는 선생님 해봅시다. 자, 질소 같은 경우 얘는 몇 개 있어? 5개 있어. 원자과 전자수 근데 곱하기 2개. 자, 수소는 이제 1개 있는데 곱하기 4개니까 총
10개에다가 4개 이렇게 더해주니까 총 14개 있는 거지 전자는. 그럼 주변에 일단 중심 원자 결정하자. 얘는 3번 그릴 수 있고 얘는 결합 1번 그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질소가 중심 원자인데 질소 2개나 있으니까 둘 다 그럼 중심이다. 그런 다음에 주변에 적당히 수소를 대칭적으로 배치를 하시고요. 전부 다 단일 결합 연결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자 몇 개 남았는지 보자. 지금 정의자 몇 개 썼어?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합선 5번 그렸다는 건 결합선 하나당 전자가 2개니까 2, 5, 10, 10개 쓴 거지? 그럼 나 10개 다 썼다. 그럼 4개밖에 안 남네? 그럼 주변 원자부터 옥텟 만족시키려고 봤더니 전부 다 옥텟이 만족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나는 중심 원자를 남은 걸로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 원자를 중심 원자 옥텟 만족시키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이런 결합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보면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우리 CO2 한번 해보자. 자, CO2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원자과 전자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탄소 같은 경우는 4개 쓸 수 있고요. 산소는 6개 쓸 수 있는 거 무려 2개나 있네. 그럼 6이 12니까 12개 더하기 4개니까 총 16개의 전자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심 원자가 당연히 탄소겠지. 4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주변에 산소 배치하고 단일 결합하면은 4개의 전자를 썼고요. 4개의 전자를 썼고 총 12개의 전자가 남아. 그럼 12개 갖다가 누구부터 옥텟을 만족시켜라? 그치, 주변 원자부터 만족시켜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요거는 사실 지금 잘못 그린 거야. 요거 빼고. 그래서 총 몇 개? 그치, 12개를 다 썼네? 그럼 중심 원자 채울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끌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끌어와 주면 이런 식으로 CO2의 루이스 구조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단 화학 원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루이스 구조식을 배워봤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수능 볼 때는 그냥 어떻게 사실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수능에서는 모든 원소들은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HCl 나왔어. 그럼 탄소 3번 결합해야 되지. 그럼 수소는 1번 결합하고 질소는 3번 결합해야 되니까 얘는 4번 하고 얘는 1번 하고 얘는 3번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리고 나머지 어차피 옥텟 만족한다고 하고 비공유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쵸? 어렵지 않아 사실은. CH2는 뭐야? 자, 일단 중심에 놓고, 자, 수소는 한 번씩 결합하고, 그럼 얘는 지금 결합 2번 남았네, 그지? 그럼 산소 놓고, 산소는 결합 2번 할 수 있으니까 이중결합 형성시킨 다음에 모든 걸 다 옥텟 만족시키려면은 산소한테 공유 전화상 놓으면 되겠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거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만 이런 식으로 결합선수 갖다가 끼워 맞추기를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급 화학을 배우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제 옥텟을 만족시키지 않는 원소들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화학원에 수능을 볼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고급 화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 결합선 수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빠르니까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급 화학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프린트로 가서 설명을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프린트로 넘어와서 자, 우리 5번까지는 화학 원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6번의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6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5번 과정에서, 자, 5번 과정은 뭐냐면, 자, 일단은 이제 주변의 원자를 모두 옥텟을 만족시킨 후에 이제 중심 원자의 옥텟을 만족시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비공유 전자 쌍으로 다중결합을 형성시키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자, 2개 이상의 루이스 구조 관계가 되면 실제 분자의 성질은 공명 구조의 평균 성질을 가지며, 자, 이 부분에 선생님 1번 한번 쳐볼게요. 1번.
자, 요러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공명구조라고 하는 비슷한 유사한 구조가 생기면은 그 공명구조들의 평균 성질을 갖는다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얘기 했을 거예요. 공명 혼성체. 그래서 공명 혼성체 구조가 바로 실제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이스 구조로는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자가 이렇게 주변의 결합에 비편제화되어 있는, 분배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용어는 선생님이 뒤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뭐냐면 형식 전화가 뭐에 가까운, 그렇지, 0에 가까운 구조가 실제 구조와 가장 가깝다라는 내용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전하가 실리는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의 음전하가 실려 있는 상태. 세 번째 3번.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요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실제 구조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우리는 추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아마 이렇게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밑에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 루이스 구조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관계에 대한 평균 성질, 즉 공명 혼성체의 구조가 실제 구조와 가깝다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저저번 시간이죠. 이제 마지막에 오존에 대한 내용과 탄산 이온에 대한 내용을 그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서 끝이 났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구조까지 그리는 거,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일단은 산소 원자를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제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한 상태에서 주변 원자의 옥텟까지 이렇게 만족을 시키고, 남은 전자로 중심 원자 옥텟 만족시키려고 봤더니 일단은 전자가 없어서 못 시키는 이 상황까지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까지 한 후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이중결합을 형성하려고 봤더니 얘도 형성할 수 있고 요거 이렇게 형성하는 거 A 구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지? 요 구조를 B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사한 구조가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A 구조인 경우에는 이쪽 왼쪽에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이중결합이 생기는 거고, 또는 만약에 B 구조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중결합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매우 똑같은 구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구조가 가능한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공명구조라고 부르며,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을 양쪽 쓰고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할 때 요거를 루이스 구조의 공명 구조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구조가 지금 A 구조와 B 구조가 공명 구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 상황에서 한번 형식 전화 계산 한번 해볼게요. 형식 전화는 니전자 내전자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니전자 내전자, 니전자 내전자, 니전자 내전자로 구분을 하고 형식 전화 계산해보면, 자, 요렇게 원래 산소는 결합하기 전에 원자가 전자가 6개였는데 결합을 한 후에 또 6개와 있죠. 그래서 얘는 형식 전화가 몇이야? 0이네요. 그죠? 얘는 0입니다. 자,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원래 6개였는데 주변에 5개밖에 없네. 그럼 플러스 1이야. 그지? 1만큼 부족한 거잖아. 그래서 이 가운데 산소는 형식 전화 플러스 1이고요. 끝에 있는 산소는 원래 6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7개나 있죠. 그러니까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형식 전화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고, 아이고, 이번에는 그쵸, 여기 플러스 1이고 여기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공명 구조가 가능하다. 형식 전화도 이렇게 존재한다. 아무튼 간에 중성이네요. 자, 이랬을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루이스 구조가 형성이 되면 실제 분자의 성질은 공명 구조들의 뭐다? 평균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어. 즉 공명 혼성체 구조라고 했는데,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실제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두 개의 전자가 요 두 결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두 개의 전자는 결합을 몇 개 만들어? 결합을 한 개 만들지. 이 한 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두 개의 전자가 두 결합에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평하게 분배된다. 자, 전자가 이 두 개의 전자가 두 개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요거랑 요거 얘기하는 거야. 공평하게 분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되냐? 전자가 비편제화되어 있다.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사실은 요 말은 뭐 공평하게 분배된다라는 말은 선생님이 그냥 만든 말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한 용어로서 알아야 되는 건 전자가 비편제화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거 아닌데. 그래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전자가 요 결합에 비편제화돼 분배돼.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요게 바로 이 공명 구조의 어떤 성질? 그치, 평균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구조고, 성질을 표현하는 구조이고, 이렇게 평균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부르자? 공명 혼성체 구조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공명 혼성체 구조가 실제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 공명 혼성체일 때 이 결합이 단일 결합도 아니고 또 이중 결합도 아니고 어떻다? 단일 결합 하나에 지금 두 개의 전자는 하나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결합이 두 개로 분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1.2분의 3중 결합, 1.5중 결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지금 우리 어떤 개념을 좀 정리했냐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공명구조,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공명구조에서 평균적인 성질이 바로 공명 혼성체 구조이고, 이 공명 혼성체 구조가 실제 구조와 가장 유사한데 이러한 공명 혼성체 구조는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편제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편제화라는 말의 뜻은 공평하게 분배된다. 전자가 두 개의 결합, 요 결합에 공평하게 분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각각의 단위 결합도 아닌 것이, 이중 결합도 아닌 것이 약 한 1.5중 결합, 즉 그들의 이게 몇 중 결합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요 네 가지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나아가자면, 요거는 어제 VS EPR 할 때 배울 거지만 지금 같이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으면 그냥 뒤로 넘기세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구조이고 얘네들의 입체 구조까지 고려한다. 자, 요 상태를 난 입체 구조까지 고려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중심 원자 주변에, 자, 요거 좀 이렇게 침범해서 그릴게요. 자,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전자쌍이 몇 개 있어? 중심 원자 주변에 하나, 둘, 셋 쌍 있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방향, 뭐 전자쌍이 아니라 방향이 세 개로 지금 배향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중심 원자 주변에 세 개의 방향으로 배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구분형, 오존은 구분형의 모양을 띠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VS, EPR 구조를 배우면 실제 구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너무 어렵나요? 자, 다시 옆에서 한번 볼게요. 다 옆에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까지는 다 했을 거야. 그래갖고 요거 스텝 4번까지는, 스텝 4번이 뭐야?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주변 원자 배치하고 주변 원자부터 쭉 뭐 한 거야? 옥텟 규칙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쌍을 다 배치했더니 전자를 다 쓴 거지. 다 쓴 상황에서 탄소가 지금 옥텟 규칙 만족 못했으니까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총 몇 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 3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공명 구조를 그려 놓은 것이고요. 각각의 형식 전화 계산한 거지.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그러면은 이쪽 산소는 원래는 6개인데 결합했더니 7개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치? 자, 요 산소는 원래 6개인데 현재도 6개니까 형식 전화 0. 요 산소는 원래 6개인데 세보니까 7개 전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요 탄소는 원래 4개인데 현재 4개라서 0. 이런 식으로 형식 전화까지 계산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렸는데, 이 똑같은 루이스 구조 3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요거의 평균적인 성질인 요러한, 이게 뭐라고 불러? 공명 혼성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가 실제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전자 2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결합은 몇 중 결합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단일 결합 하나에다가 지금 전자 2개는 원래 1개의 결합을 형성하니까 요 1개의 결합이 총 3개의 결합에 나뉘어져서 분배가 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1개의 결합이 3개에 나눠져 있어요 라고 해서 3분의 4중 결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 3개의 결합에 2개의 전자가 비편제화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 나아가서 만약에 뭐 루이스 구조를 그렸다면 이런 식으로 90도로 그렸을 텐데, 실제 구조는 이렇게 3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약 120도의 도시가 아니라 120도의 구조를 가진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그 공간이 120도다 라는 것까지 우리 VS EPR 배우면은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 부분 한 겁니다. 방금 전에 요거 하나 한 거야. 그치? 여기 루이스 구조 관계가 형성되면서 공명 구조들의 평균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뭐야? 형식 전화가 0에 가까운 구조가 분자 구조가 실제 분자 구조가 가장 가깝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예제 있죠. 자, 예제를 보시면 요것도 한번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분자 구조를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원자과 전자 수부터 한번 세봐야겠죠? 자, 한번 세봅시다. 자,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그리고 염소는 7개. 그럼 총 몇 개야?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중심 원자가 되는 거 결합 3번 형성할 수 있는 질소가 되겠지? 따라서 질소를 배치를 한 다음에 이쁘게 하자. 자, 질소를 배치하고 주변에 산소와 염소를 이렇게 단일 결합을 형성해 줍니다. 그럼 전자 몇 개 쓴 거냐면 총 4개를 쓴 거지. 따라서 나는 지금 14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변 원자부터 옥텟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6, 7, 8, 9, 10, 11, 12, 12개 썼으니 나는 2개 남는 거 중심 원자 줄 거다. 그러면은 중심 원자까지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전자 다 썼으니 중심 원자는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이렇게 주던가 A 구조, 또는 여기서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B 구조. 2가지 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요 공명 구조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A 구조 그려보면 산소가 주는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중결합 이렇게 형성하는 짠짠짠짠짠짠 요런 구조가 가능하겠고, 또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럼 주면서 이거 떨어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자, 이번에는 염소 쪽에 이제 이중결합이 형성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의 공명구조, 두 가지 B구조까지 이렇게 두 가지 공명구조가 가능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거의 평균적인 성질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서로 같은 모양이 이젠 아니야.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얘들아 아예 공명구조가 똑같았잖아. 그지?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던. 그래서 평균적인 성질인 공명혼성체를 그릴 수 있었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서로 같은 구조는 서로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형식 전화를 한번 따져보는 거지. 형식 전화 봐봐. 자, 형식 전화 따져봅시다. 여기서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서로 각각 따지면은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6개 원래 있었는데 결합 후에도 주변 전자가 6개니까 형식 전화 0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질소 같은 경우는 얘 왜 지금 옥텐 만족 안 여기 비공유 전자쌍을 빼먹었네요. 자, 아무튼 해주면은 얘는 원래 5개 있어야 되는데 5개 있네요. 그래서 얘는 형식전화 0이죠. 자, 여기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원래 7개 있어야 되는데 현재 7개 있으니까 얘도 0이네. 형식전화. 얘는 아예 형식전화 깔끔이야. 깔끔. 0이야. 자, 그럼 B 구조를 봐보자. 그럼 얘는 딱 봐도 이 전자, 내 전자 따지는 순간 지금 산소 같은 경우는 벌써 마이너스의 기운이 뜨죠. 그죠? 보면은 이렇게 하면 원래 6개 있어야 되는데 7개나 있으니 얘 마이너스 1만큼의 형식전화. 질소는 5개 있어야 되는데 5개 다 있으니까 얘는 0.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 어때? 원래 7개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6개밖에 없죠? 그래서 플러스 1. 그러면은 얘도 중성이고 중성인 거 맞는데 형식전화 분리가 덜 일어난 어때? 얘가 더 주된 구조가 될 것이란 얘기. 그죠? 약간의 공명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약간의 이쪽에 전자의 치우침, 이쪽으로 전자가 약간 치우칠 수도 있어. 약간. 하지만 이쪽으로 치우치는 정도가 더 클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 A 구조가 B 구조보다 공명의 기여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즉 공명 기여도가 더 큰 구조는 바로 A 구조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안정한 상태의 구조를 추론해. 그러면 안정한 상태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안정한 상태의 루이스 구조를 제시해라 라고 한다면 나는 이 구조를 제시해야 돼, 이 구조를 제시해야 돼? 그렇지, A 구조를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안정한 구조는 바로 A와 같은 구조야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형식 전화가 이유도 쓸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이유 쓸 줄 알아야 돼. 공명 기여도가 A가 더 큰 이유까지 서술해라 라고 한다면 형식 전하의 분리가 더 작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서 형식 전하가 0에 가까운 구조가 실제 구조와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고요. 실제 구조와 가까운 쪽에 그러한 분자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명 기여도가 큰 구조야 라고 부릅니다. 현칭 그게 안정한 구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고요. 그 말 자체는 실제 분자 구조와 가장 가까운 구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번의 내용까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형식전화 따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형식전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기 위해서라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봐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에 음전하가 실려있는 상태, 이게 훨씬 더 안정한 구조래. 자, 이것도 한번 여기에서 찾아봅시다. 자, N2O의 가장 안정한 상태의 구조를 추론하라고 합니다. 요거 이름 하나 여러분 외워놓으면 좋다. 이거 산화 이질소라고도 하지만 이게 더 유명해. 아산화질소. 자, 이거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맥주거리 막 여러분들 혹시 이제 졸업하고 나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맥주거리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건 아니야.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웃음가스라고 하는 그 풍선 같은 거에 풍선 같은 걸 막 팔던데 그 풍선을 막 마시면서 막 정신이 해롱해롱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그 웃음가스라는 거 안에 요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환각제 이런 게 들어있다. 요거 자체가 환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이제 만취했을 때 그때 상황을
금방 금세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마취제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그래서 되게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런 구조가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아산화질소라는 건 자, 요거에 대한 안정한 구조를 추론해 봅시다. 이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네. 자, 추론해 봅시다. 일단 원자과 전자수 세봅시다. 자, 질소 같은 경우는 5개 있어. 근데 요거 2개 있네, 질소가. 그러고서는 산소는 6개 있습니다. 총 몇 개? 16개의 전자가 있네요. 자, 그럼 중심 원자 일단 가장 많은 결합 선수를 그릴 수 있는 건 질소지. 그래서 질소가 중심 원자가 되고요. 주변에 질소와 또 다른 질소와 산소가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단일 결합을 연결합니다. 연결했으면은 얘 지금 전자 4개를 썼네요. 자, 그럼 몇 개 남았어? 12개 남았지? 그럼 12개를 어떻게 해야 돼? 주변 원자부터 옥텟 만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 썼네. 그치? 그럼 중심 원자한테 줄 수가 없겠다라는 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일단 하고선 얘기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중심 원자가 전자가 총 4개밖에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총 결합을 2번이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아예 2번 자체를 여기다 다 주는 거야. 요게 A 구조. 그지? 또는 산소가 2개 다 줄 수도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요게 B 구조. 아니면은 서로 사이좋게 너도 주고 나도 주고 해서 2중 결합, 3중 결합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세 번째. 이렇게 총 몇 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합니까? 3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하죠. 다 한번 그려봅시다. 다 그려보면 자, A 구조 같은 경우는 2개 이제 질소와 질소 사이에 3중 결합이 형성되는 공명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짠짠짠짠짠 요런 공명 구조 가능하겠고요. 자, B 구조 같은 경우는 어때?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주고 얘가 이렇게 주면서 얘 전부 다 도망가겠지? 옥텟 만족하려면. 그지? 자, 그러면은 질소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 총 3개 들어있는 상황에서 단일 결합이고 산소와 요렇게 이제 3중 결합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마지막 C의 구조는 질소와 이제 여기 비공유 전자 2개 있고 2중 결합, 둘 다 2중 결합인 상황이지. 이런 식으로. 자, 요런 구조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지? 요게 C 구조. 자, 그렇다면 일단은 형식 전화의 계산을 통해서 누가 가장 안정한 구조인지를 판단하고 싶어. 그래서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뭐야? 어디 갔? 자,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자,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판단하고 여기도 니 전자, 내 전자 판단해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요 질소 같은 경우 원래 5개 있어야 되는데 5개 있네요. 얘는 형전화 0.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질소 원래 5개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1개 부족해서 플러스 1. 자,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원래 6개 있어야 되는 건데 주변에 7개가 있으니 하나가 더 많네. 마이너스 1. 일단은 중성. 맞아. 자, 얘 옆에 있는 거 봅시다. 형식 전화.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질소 같은 경우는 원래 5개 있어야 되는데 무려 지금 몇 개야? 7개 있네. 7개. 얘는 마이너스 2만큼 많네. 자, 여기 같은 질소는 5개 있어야 되는데 4개 있으니까 하나 부족 플러스 1. 여기 있는 산소는 6개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1. 와, 이거 전화분리 완전 많이 나와서 요거는 굉장히 공명구조 중에서도 제일 기여도가 낮은 제일 기여도가 낮은 구조일 거야, 얘는. 그래서 얘는 거의 탈락. 자, 그리고 가장 안정한 구조에서 탈락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옆에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니 전자, 내 전자 이렇게 따지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질소 같은 경우 형식전화 600이 600이 아니라 5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그지? 자, 여기는 5 빼기 4니까는 자 플러스 1만큼. 여기 있는 산소 6 빼기 6이니까 0.
그럼 봐봐. 첫 번째 구조와 마지막 구조 요 두 개의 싸움이다. 누가 가장 안정할까? 자, 이제는 자, 지금 보면은 형식 전화도 제일 낮아. 그러면은 여기서 또 안정한 구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여기 나와 있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에 음전하가 실려 있는 상태. 즉,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음전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큰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즉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음전하가 실렸을 때 그 전하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큰 거야. 그러니 바로 자, 요 둘 중에 질소와 자, 전기 음성도 값은 지금 산소랑 질소랑 비교했을 때 산소가 3.5로 3.0보다는 0.5다 크잖아. 그치? 따라서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은 요쪽 산소에 마이너스 1이 실리는 게 질소에 마이너스 1이 실리는 것보다 훨씬 안정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누가 제일 공명 기여도가 큰 구조다. 바로 이 첫 번째 A 구조가 공명 기여도가 가장 큰 구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 공명 기여도가 가장 큰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A 구조를 여러분들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이유를 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형식 전화 작은 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작은 걸로 요 두 개를 추렸고 그리고 전기 음성도 큰 원소에 마이너스 음전하가 실리는 편이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 글씨 쓰기 싫어.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싫겠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면 완벽, 퍼펙트 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많이 어렵지는 사실 어려운 거 맞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좀 이따가 조금만 쉬었다가 한번 그 다음 강의에서 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고급화학에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방법 중에 요 세 가지 가장 실제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아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분자 구조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실제 분자 구조. VS EPR을 고려한 실제 분자 구조는 지금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몇 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까지 포함이에요. 하나, 둘, 세 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발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형으로 존재를 하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얘는 어떤 형일까? 얘 봐봐. 얘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전자쌍이 좀 몇 배, 두 개의 방향으로 되어 있지? 그럼 얘는 뭐야? 직선형이 되겠지. 직선형 또는 선형 또는 직선형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의 내용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안정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머리 한번 다시 저렇게 프레시하게 환기를 시키고 나서 나머지 예제 3번과 4번 그리고 5번과 6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